자, 이번 달 한우 시수소 신청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신규 시수소들의 그룹이 배정이 돼서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연도에 남아있는 당첨 횟수가 얼마만큼인지 꼭 따져보시고 시수소 확보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농장의 개량 목표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시고 그에 따른 시수소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스페셜 네트워크 서비스 5%입니다. 이번 달은 하반기 시수소들이 각 그룹에 편입이 되어 공급되는 달입니다. 지난달 신규 그룹이었던 시수소들이 새로운 그룹으로 편입된 현황입니다. 1466, 1468, 1469, 1481, 1485, 1490 이렇게 6마리 시수소가 새롭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수소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달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체중 유전 능력 탑을 찍었던 1477도 이번에 공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좋은 애들은 뜸을 들이더라고요. 이번 달에 공급되는 시수소들만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그룹에 4두, 2그룹에 1두, 3그룹에 1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유전 능력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1481가 도체중 유전 능력이 49.5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시수소들이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시수소들의 그룹 간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1그룹의 시수소 변동 사항이고요. 2그룹과 3그룹에서 승진해서 올라온 녀석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 신규 그룹에서도 4마리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그룹에 속해 있는 시수소들이라고 다 유전 능력이 좋은 건 아니고 3그룹에서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경쟁률이 높다 보면 1그룹으로 다시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그룹인데 경쟁률이 저조하다 보면 3그룹으로 쫓겨나기도 하는 거니까 유전 능력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하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1319 맨 위에 있는 1319인데 이 녀석은 3그룹에서 1그룹으로 넘어왔는데 가격은 그냥 3,000원 그대로 책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1319 이 녀석 유전 능력은 한번 어떤지 검색을 해 보았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요 번호에 별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지? 웬 별이 붙어 있지? 이 녀석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놈인가? 찾아봤더니 요 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수소에서 이모색이 발현될 수 있는 개체들은 요 별표를 표시해 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후대들이 이모색이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제공되는 시수소 중에 이모색이 발현이 되는 애들을 찾아봤더니 1319, 1420, 1490 이렇게 3마리가 있었고 모두 1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그룹 시수소들은 대부분 지난달에 1그룹이었던 애들이 밀려나서 2그룹으로 많이 넘어왔더라고요. 그리고 3그룹에서 올라온 놈도 하나 있었고 신규 그룹에서 들어온 놈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그룹 변동 사항인데요. 이번엔 1그룹에서 넘어온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위맘소가 40두 이하인 경우에는 1그룹과 후보 시수소에서 당첨이 되면 5스트로씩 받게 됩니다. 근데 2, 3그룹에서 당첨이 되면 10스트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큰 농가들도 이 스트로의 수치가 그룹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그룹이었던 애들이 2, 3그룹으로 넘어오게 되면 스트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달 시수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그룹의 시수소들을 도체중 유전 능력 순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시수소들은 이모색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1416 유전 능력은 그냥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100대 1의 경쟁률이었고 이번에도 최고 경쟁률을 찍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481, 이놈은 신규에서 올라온 녀석인데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이 좋은 녀석입니다. 근내 지방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 하지만 전반적인 능력이 좋아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19, 이 녀석은 도체중은 좋은데 근내 지방이 마이너스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446, 도체중과 근내 지방이 좋은 반면에 등심이 좀 작고 등지방이 두꺼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꽤 인기가 좋아서 1그룹으로 승진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런데 분할육의 등심 비율 형질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서 개량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느낌이 있습니다. 저라면 굳이 신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34. 이 녀석도 이 그룹에서 올라왔는데 도체중이 좋고 근내 지방이 0.28이긴 하지만 체형이나 분할육 형질도 비교적 좋은 편이라서 도체중 개량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68 신규로 들어온 시수소입니다. 이 녀석도 다 좋은데 등지방 두께 유전 능력이 0.23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등심 비율이 좀 약한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정량이 1000개밖에 안 돼서 차라리 다른 시수소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1420 이 녀석은 도체중도 좋고 근내 지방도 좋고 등지방이 좀 두껍다. 거기에다가 돈이 되는 등심 비율이 마이너스인 상태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456 도체중 쓸만하고 근내 지방도 쓸만하고 단지 등지방이 좀 아쉽긴 하지만 0.14 정도라면 그렇게 많이 나빠 보이진 않아서 우선 관심은 갖고 있어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체형과 분할력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75와 1495입니다. 얘네들은 진짜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 도체중이 대단하게 크진 않지만 준수한 편이고 등심 단면적과 등지방 두께 딱 좋고 거기에 근내 지방까지 꽤 좋은 편인데다가 체형이랑 분할력 형질까지 다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경쟁률이 좀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편도 아니라서 도전해볼 만도 하다.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당첨 횟수 안배를 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63과 1468 얘네들은 3그룹에서 올라왔는데 그닥 추천할 만한 장점이 거의 없다. 뭐 그런 수준입니다. 패스. 다음은 당첨 확률이 높으면서 쓸만한 시수소들인데요. 아직도 당첨 횟수가 좀 남아서 시수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녀석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360이랑 1485입니다. 전반적으로 유전 능력이 두루두루 쓸만한 녀석들이고 경쟁률도 2대1에서 3대1 정도? 뭐 요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형이랑 분할력 형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쓸만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1 농장에 보유한 개체 중에서 도체중은 좋은데 근내 지방 개량이 꼭 필요한 개체가 있다면 1461 요 시수소를 추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지난달에 4대1 정도로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긴 하고요. 근내 지방 시수소가 필요하면 요거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그룹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체중 계량에 특화된 시수소가 필요하다면 1434 얘가 좋을 것 같고요. 근내 지방이 우수하고 다른 형질도 준수한 시수소를 원하신다면 1375 그리고 1459 얘네들을 추천하는데 경쟁률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내 지방 계량이 필요한데 좀 급하게 시수소가 필요하다라면은 1461 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이 높으면서 쓸만한 시수소를 원하신다면 1360, 1485 이렇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 그룹 시수소들인데요. 5마리밖에 없어서 어차피 다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원하시는 거 신청해서 당첨되면 땡큐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9랑 1576 얘네는 좀 제외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2그룹인데 대부분들이 1그룹에서 2그룹으로 밀려난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달 경쟁률은 그렇게 참고할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배정량과 유전 능력을 참고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체중 순으로 정렬을 해 놓은 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그룹에서 도체중 높은 시수소들을 좀 보시면 1333, 1469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469 얘 같은 경우는 배정량이 1000개밖에 안 돼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2그룹에 있으면서 도체중이 높았던 시수소들의 경쟁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1466이랑 1420은 근내 지방도도 같이 높아서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나타난 게 확인이 됩니다. 덕분에 이놈들은 이번 달에 1그룹으로 승진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그룹에서 쓸만한 유전 능력을 가진 시수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1499 이 녀석은 등지방 두께가 다소 높지만 다른 형질들이 균형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등심 단면적이 커서 경쟁률도 좀 나올 것 같고요. 1437 얘는 배정량이 좀 작은 편이고 근내 지방이 비교적 높아서 근내 지방이 비교적 높으면서 다른 형질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해서 경쟁률이 다소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1463 얘 같은 경우는 배정량이 5000으로 꽤 많아요. 그리고 등심 단면적이 작아 보이지만 균형 잡힌 유전 능력이 쓸만하고 당첨 확률도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체형과 분할력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다음은 2그룹에서 근내 지방이 높은 개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400은 근내 지방이 1.22로 상당히 높은데 등지방 두께가 0.75로 너무 높은 게 좀 흠입니다. 1474는 근내 지방이 0.96인데 이상하게도 등심 단면적이 1.65로 나와 있어요. 대단히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체형이랑 분할력 형질도 약간 좀 이상해서 우선 제외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10은 근내 지방도 좋고 다른 형질들도 그럭저럭 쓸만해 보이고 등지방이 0.21이긴 한데 근내 지방 계량을 위해서 이 정도는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은 당첨 확률도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1422 이 녀석은 근내 지방이 0.98로 좋고 도체중은 다소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등심이 넓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 같고요. 체형이랑 분할력 형질들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근내 지방 계량에 꽤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정량이 5000개 정도가 되니까 경쟁률은 한 5에서 7대1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그룹이랑 후보 시수에서 당첨되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3대1, 4대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녀석들의 체형 그리고 분할력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3그룹인데요. 지난달까진 3그룹은 쳐다도 안 봤는데 이번 달에는 1그룹에서 밀려온 놈들이 꽤 있어서 요 놈들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그룹에서 도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기한 건 대부분 3그룹인데 스트로당 단가가 10,000원씩 받고 있어요. 3그룹으로 왔으면 3그룹답게 가격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성적은 그럭저럭 쓸만하니까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성적들이 좀 이상한 애들은 제거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달에는 3그룹에서도 쓸만한 시수들을 꽤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3그룹 치고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이 쓸만한 녀석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얘네는 근내 지방도도 꽤 좋은 편이라 경쟁률이 좀 쏠리긴 할 것 같긴 하네요. 특히 1402는 배정량이 2,000개밖에 안 돼서 경쟁률이 좀 많이 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1그룹에 있던 놈들이 2, 3그룹으로 내려오면서 5개 받았던 스트로가 10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이번 달에 시수소 신청하는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료값도 무섭게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한우산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극복해 나가야겠죠? 저희 옆집의 농장 형님이 이게 다 무식하고 부패한 인간들 자꾸 뽑아줘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나? 그런 생각이 요즘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잘 살아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아 있으면 다시 좋은 날이 꼭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도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요. 차후에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